어떤 뉴스가 있나요? 한번 볼게요. 우와, 중앙일보예요. 중앙일보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 이재명이 아내 욕하는 영상, 6.3 대선 최악 딥페이크 영상 그러는데, 어, 저기 많은 분이 대통령이 되면은 문제가 되겠죠. 나도 한때는 저분을 조금은 지지를 해줬지만 이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보면은 음, 오는 6월 3일 제21대예요. 21대 대통령 선거랍니다. 21대 우리나라 선거는 5년마다 한 번 하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들은 전부 다 어떻게 임기를 못 마치게끔 좌파에서 구당탕탕탕 구당탕탕 난리를 부리죠. 어떻게 찌라시 부리고 거짓 선동 허위 말도 못해. 그렇게 해가지고는 다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주요 정치인을 표적 삼은 딥페이크 영상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딥페이크가 무섭죠. 아무튼 쭉 또 다시 또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 그러는지.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유포자를 처벌하는 뭐 긍정적인 이게 아니라 처벌하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기 전에 그들이 최순실 씨하고 이미지 믹스 시켜가지고는 엄탕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했죠. 표현의 자유. 그런데 지금 선거 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 유포자를 처벌하는 이라고 그러네요. 공직선거법 규정이 있음에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네거티브 건절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요. 저걸 왜 처벌해요? 본인들이 할 때는 표현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해놓고서는 본인들한테는 어떻게 불리하다 싶으니까 이런 그걸 처벌 글쎄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냥 고 가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몰라 사회주의에서는 조금 건절되겠죠. 나도 이제는 모든 것이 이 뇌가 프리해져 가지고는 뭐 저 정도쯤이야 뭘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래야 자유민주주의 이념이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또 뭐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나라에서는 저런 게 어떻게 네가티브적으로 오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동시 시청자 수 22분인데 좋아요도 조금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자, 동시 시청자 수 22분인데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마만의 정치 그래가지고는 별도로 채널을 만들어 놨답니다. 지금은 조금 이렇게 엉성하지만 채워갈 거예요. 그 마만의 정치 채널도 조금 구독을 해주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믹스 채널 마마 이거고 그래서 다양하게 믹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만의 정치 그쪽으로 가면은 어떻다? 우파를 지지하는 좌파를 지지하는 이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그런 이념의 포커스로 정치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구독 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나는 완전 라이브 체질이야. 자, 채팅창을 읽기 전에 아까 그 뉴스 마저 읽어볼게요. 13일 각종 SNS 정치인 딥페이크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보니까 주요 대선 주자를 타깃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들이 상당한 노출됐다. 상당한 수가 노출됐다가 아니라 그런 영상들이 상단에 노출됐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약간 조금 잘못 읽어가지고는 수정해서 읽었습니다. 자, 한 친민주당계 인플루언서의 X 계정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발을 벗기는 모습을 만들어낸 딥페이크 영상이 지난 9일부터 올라와 있었다. 해당 게시물은 이날 기준 조회수 139만 회를 기록하고 1977회 재개됐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돈을 번다라는 거겠죠. 자, 이런 그걸 어떻게 규제를 한다라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나라가 아니겠죠. 사회주의면 모르겠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나라에서는 그냥 고 하는 거예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자, 이제 마마네가 반찬을 조금 짓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겠죠. 오늘의 김치찌개가 맛있네요. 자, 그 다음번에 또 계속 쭉 읽어보면은 쇼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한 계정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모습이 담긴 딥페이크 영상이 지난달 26일 올라왔다 그래요. 나도 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신뢰가 많이 떨어졌죠. 자, 또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SNS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이 우후죽순 올라오는 이유는 제작이 손쉽기 때문이다. 한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선거 운동을 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니 제작에 2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차기 대통령 선거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면 딥페이크 영상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건데 이게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불법으로 간주되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봐. 왜? 자유잖아, 자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나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그들은 사회주의 이념을 외치는데도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믹스 시켜가지고는 이미지화 했죠. 최순실 씨하고 그 다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뭐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본인들은 괜찮지만 그 반대 체제의 세력들은 안 된다. 뭐 그러면은 어, 그런 세력들이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게 해주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자, 채팅창 잠깐 한번 볼게요.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음, 제가 몰라서가 아니고 몰랐겠죠. 몰라서 그러는데 좌파, 우파가 무슨 뜻인지 죄송합니다. 정말 몰라요. 제 말에 대답해 주세요. 좌우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냐 하는 말입니다. 어, 가장 쉽게 접근을 시켜줄게요. 좌파는 진보, 그 다음에는 우파는 보수. 그래도 잘 모르겠죠. 예, 그러면은 정치적 이념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요 카메라를 조금 돌릴게요.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졌네요. 좌파는 더불어민주당이고요. 사회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고 이 사회주의 이념은 공산주의가 포함이 돼요. 그리고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보수, 우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고수하는 정책이랍니다. 아시겠어요? 아주 쉽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마만의 정치 채널을 구독을 하면은 하나하나 상세하게 가르쳐 줄게요. 로미오님, 줄리엣은 없나요? 내가? 그건 농담이고요. 자,
정치에 대해서 나는 뭐 많이 알았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해 가지고는 정치계를 들여다보면서 좀 알게 됐죠. 많이 공부도 하고 그리고는 지금은 아니 지금은이 아니라 과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중도 좌파 쪽을 지지를 해줬었는데 그냥 진보라는 그 단어 어휘에서 주는 의미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은 이게 이념적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왜 아니냐라 그러면은 일명 북한도 사회주의 이념을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물론 독재 상김씨의 독재 어쩌고 하지만은 그래도 사회주의 이념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거기도 민주공화국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민주공화국이라 그러거든요. 그거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이에요. 얼마 전에 JTBC에서 이재명 의원이 나와가지고는 민주공화국인 반체제 세력이 아직까지도 계속 저런 식으로 시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야 돼요. 로미오. 나라가 잘 살면 되지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사회주의 이념은 독식하게 돼요. 아시겠지요?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면은 독식이 안 되지만 사회주의 이념으로 가면은 독식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채널에서 전두환 시절 군부 독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독재 아니었어요. 독재인 군부 독재였다면은 이 헤어에 있어 가지고는 자유를 주지 않고 이 복장에 있어서도 자유를 주지 않았겠죠. 전두환 시절에는 자유로웠습니다. 헤어도 자유, 그 다음에는 복장도 자유. 그런데 그 반대되는 세력들이 좀 규제를 했죠. 내가 느낀 전두환 시절에는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이렇게 민주항쟁하면서 시위한 그들한테는 어떻게 약간 독재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반 시민들은 전혀 독재임을 못 느꼈답니다. 물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 당시 때는 화이트 칼라가 각광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야기가 많이 달라졌죠. 자, 뉴스를 또 읽어볼게요. 자, 정치 부분에 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는 마만의 정치 하면서 채널을 만들었으니까 마만의 정치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쪽 방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번에 두 번째 뉴스를 보면요. 자, 한번 보자. 그 다음번에 두 번째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고! 두 번째 뉴스 정치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나? 쭉 보면은, 자, 나는 이 공화국이란 말이 참 듣기가 싫더라고요. 공화국은 공화제 이런 말도 포함이 되고 그 속에는 공산주의도 좀 포함이 돼요. 그래가지고 굳이 7공화국 이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7공화국 이렇게 표현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아마 계엄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는 7공화국이라고 저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반체제되는 세력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 선포를 하셨습니다. 시민을 다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나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미안해요. 말 실수할 뻔했어. 국회에 그런 반체제되는 세력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척결하자. 그 다음번에는 직접적으로 반체제인 당도 있죠. 진보당. 그런 당들을 조금 어떻게 척결하자. 그런 차원에서 계엄 선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있어가지고는 계엄이라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계엄이라고 하는 그 다음번에는 말이 안 나오네.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행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반감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봐서는. 그런데 대통령 권한에 계엄 선포권은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는 얘들이 계엄 선포권을 대통령 권한에서 없애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드니까 끌어내리고 싶어. 이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봐요. 자, 그리고 다음번에 대통령 되면은 그 대통령이 북한에 돈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는 통일을 외친다 하더라도 북한이 먼저 우리나라에 손을 내밀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몰라도 아니면은 우리가 먼저 북한에 손을 내민다 그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 탈북민들도 경착비 이런 거 지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거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죠? 국민들이 선호해요? 좋아하지 않는 국민들이 가반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번에는 뉴스를 한번 볼게요. 정치 뉴스 쭉 보면은 대통령실 쭉 민주 대선 경선률 오늘 확정 강력 반발 비명계 보이콧 나스나 이건 어떤 뉴스일까? 바로 아래 보니까 연합뉴스에 홍준표 오늘 대선 출마 선언 그러네. 아유, 진짜 나오시는가 보다. 나오시면은 내가 지지하고 싶은 분이 안 나온다면은 홍준표 의원을 지지를 해야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분이 안 나온다. 이러면은 홍준표 의원을 지지를 해야죠. 다음 정치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뉴스에 보면 많은 섹션들이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등등. 그 중에서 지금 정치 부분을 읽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홍준표 오늘 대선 출마 선언, 국민의힘 후보 등록 시작 그러네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은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자, 쭉 보면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4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 그러네요. 오늘 공식 선언한다. 대구시장 사표는 냈고요. 자, 뉴스를 계속 쭉 보면 홍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대하빌딩 4층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연다 그러네요. 제7공화국 그래 나는 왜 7공화국 그러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마 계엄 선포를 했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번에는 선진대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슬로건으로 그러니까 저분 같은 경우에는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출정식에서 홍 전 시장은 개헌, 정치, 혁신, 방안 등의 대선 비전과 공약을 제시할 전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자, 대권 주자로 나오신 분이니까 존중을 해드려야지요. 그 다음번에 쭉 또 읽어보면은 홍 전 시장의 출마 선언에 앞서 국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대선 출마를 알리고 중앙 당사를 방문해 사무처 당직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그러네요. 자, 보수, 우파,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님도 국민의힘 의원이죠. 그리고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의원입니다. 특별하게 지지하시는 분이 없다 이러면은 홍준표 의원님도 괜찮습니다.
과거에 검사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불법과 질서를 흐트리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들을 많이 척결을 했죠. 그리고는 아주 위트가 있으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번에 또 뉴스를 한번 볼게요. 채팅창에 글을 한번 볼게요. 여진이 님이네요. 간만에 오신 것 같네. 나이 먹은 사람은 싫다면서요 라고 채팅창에 글을 적어놨는데 대권 주자들이 다 연세가 많으시네요. 웃작었어요. 너무 젊어도 조금 거부감이 생기죠. 어, 젊은 사람들은 이준석 씨를 조금 선호를 하는데 너무 젊기 때문에 아마 지지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일찍은 나이에 대통령 나올 필요 뭐 있어. 홍준표래 이준석 씨는 나이도 젊은데 천천히 가도 되는데. 음, 한동훈 씨는 음, 그 대통령 대권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던데요. 보니까 법적으로 한동훈 씨는 대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법적으로. 음, 윤노 싫어요. 받고 갑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싫어요도 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좋아요. 싫어요도 없는 게 무관심입니다. 싫어요는 관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석희 씨는 난 별로 안 좋아해요. 젊었을 때 대학 학창 시절에는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좋아해요. 학창 시절 손석희 씨 그분은 좋았죠. 대학생들 대부분이 손석희 씨를 좋아했었을 거예요. 또 여자들한테도 또 인기였지. 왜? 마스크가 괜찮잖아. 수렴했잖아. 스피커 스피니쉬라는 말을 적었네. 어, 미, 미ኳ나라고 해야 되나? 음, 스피커가 아니라 크리에이터라고 적었으면 어디가 덧나나? 아 정말. 스피킹 코리언이야. Thank you. I'm South of Korean. 그러면 될까? 그러면 돼. 절대로 그냥 코리안 하지 마. South of Korean. 왜? 자칫하면 외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으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South of Korean. 미안합니다. 나름 예쁘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분은 이게 조금 덜 받쳐줘가지고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꼬북칩. 아, 내가 너무 좋아하는 꼬북칩. 닉네임이 꼬북칩이네요. 너무 좋아하는데 어, 채팅창 글이 마음에 안 들어서 24시간 제한 들어갑니다. 날아가 버려. 웃잘겨. 자, 그 다음번에는 나경원 의원 나쁘지 않죠. 그런데 약해. 약해.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와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덕수, 덕수, 한덕수 그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왔으면 좋겠는데 모르죠 어떨지. 홍준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말을 적나라하게 딱 내뱉는 게 있는데 애도 위트 있고 좋으신 분이죠. 간혹 그렇게 내뱉는 분이 있어야지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국회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또 이렇게 품격 있게 행동하시겠죠.
이사열님, 본인 생각 같아요. 아, 예. 지금은 어떻게 하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 뽑아야 돼요. 예. 얼마 전에 JTBC 방송에서 이재명 씨 이야기하는 거 듣고는 와, 난 진짜 너무 학됐어. 완전 공산주의예요. 예, 그분은 원래 그분이 그랬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라니까. 정부가 기업을 좌지우지하면 절대로 어디야 기업이 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죠. 누구로 인해서 저기 뭐야 민주노총. 예, 문제가 많다니까요. 그 세력만 없어져도 기업이 얼마나 발전할 건데 문제가 크다니까요. 너무 맛있다. 자, 홍준표 의원이 꼰대라 제일 별로 그러는데, 그거는 선입견일 수도 있어요. 꼰대라는 거는 나이가 들면은 그 위치에 있으면 모든 걸 보는 게 있어가지고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경험이 그래 왔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연세가 있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해 와가지고는 착오를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항상 좀 뭔가 조심히 가자 이런 그게 젊은 사람들보다는 더 역력한 거죠. 보수의 의미는 전통을 조금 고수한다라는 거예요. 전통을 조금 고수하면서 우리가 발전해 가는 걸 점진적으로 바꿔가자라는 거지. 확 뒤집자가 아니라. 확 뒤집자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자라는 거예요. 확 뒤집어가지고 거기에 금방 적응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 가자, 점진적으로 변해 가자. 그걸 고수를 하는 거예요. 닉네임 커피 한 개님 오셨네. 굿모닝입니다. 어, 아침 먹방 때 나 선글라스 착용하는 거 아시면서 애궁 저렇게 채팅창을 적어놨네. 아유, 왜 그러실까? 한두 번 들어오는 것도 아니면서. 아니죠.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의원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호야 사랑 누가 나와도 이번에는 안 된다 뻔한 답인데 왜 이러실까.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뚜껑을 열어봐야지. 왜 너무 찌라시 그다음에는 거짓 허위 이런 걸로 해가지고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왜 탄핵이 됐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계엄했어 이렇게밖에 안 나와. 왜 계엄을 했는데 몰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왜 계엄했는지를 몰라. 그냥 정권 이어가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그러면 임기 말해야지. 임기 중간에 하지는 않거든요. 뭐 때문에 계엄을 했어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반체제되는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전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찌라시 뿌리고 없는 말, 하지도 않는 말, 하지도 않은 행동 그런 걸 했다 어쩌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대중매체에서도 이게 보니까 좌파 우파의 방송이 있더라고요. 이게 공중파 방송에서도 중심을 못 잡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크다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그런 공중파에서 이렇게 찌라시를 뿌리면은 일반 소시민들은 어떻게 믿게 돼 있거든요. 당연히 문제라니까요. 예. 그런 찌라시는 어, 나라를 멍들게 만들어요. 그러고는 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요. 그런 그걸 척결을 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척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없는 말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거죠. 없는 말이. 나는 문정부 때도 좀 그런 그게 어, 없는 말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문정부 때는 다 팩트더라고. 응.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당시 때는 그냥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기가 싫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맞더라는 거지. 네, 멸공입니다. 음, 채팅창에 정래혁님, 엄마 아침 식사 맛있게 하세요. 꼭꼭 씹어서 드세요라고 적어놨는데 감사합니다. 해연맘님도 언니 식사 맛있게 드쌈. 네, 감사합니다. 마만의 정치 채널 또 구독 좀 해주세요. 그냥 검색에 마만의 정치 이렇게 하면은 나온답니다. 구독 좀 해주세요. 어우, 불쌍해. 어우, 저 보니까 이상한 글이 하나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김민교님이 정신 차리삼 그런데, 네, 이것도 뭐 관심이겠죠. 감사합니다. 관심의 댓글. 그렇지만 듣기 싫어서 삭제. 정신 차렸으니까 우파 지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은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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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자, 일단은 홍준표 의원님이 대선 나온다라는 이야기 뉴스 기사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래 보니까 또 한동훈 전 대표는 라디오 유튜브 녹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그러는데, 어 이분이 나올 수가 있나? 이분이 못 나올 것 같은데. 네,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이분이 나올 수가 있나요? 한동훈 대선 출마. 저게 전부 다 이전 뉴스라 가지고는 음, 이게 내가 대권 주자로 나가겠다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뭐 어떤 상황일 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게 주어지는데, 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모르겠네. 언뜻 봤을 때 그때 대표 주자로 있었고, 어, 조금 다르지 않나? 내가 알기로는. 일단은 다른 뉴스도 읽어볼게요. 아무튼 내가 알기로는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대권 주자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조건이 안 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한번 볼게요. 오 마이 갓. 출마설 한덕수 국회 대정부 질문 불참 전례 없다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한번 보자. 음, 어, 총리실 관계자는 13일 뉴스 일과의 통화에서 한 대행은 대통령 파면 이후 권한 대행이 대정부 질문에 나간 전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참석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네요. 이렇게 청렴 결백해. 너무 깨끗하잖아. 다른 사람 같으면은 혹 하고 막 그럴 건데
과거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리기 전의 일이다. 정부는 황 전 총리가 권한 대행을 맡은 당시에도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는 것은 전례에 없고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히다가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바 있다. 황 전 총리는 대정부 질문에 출석하기로 하면서 입장 자료를 내고 국회 출석 문제로 입법부와 갈등을 초래한 것처럼 비치는 것은 조속한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너무 까다로워. 국민들이 원하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편 국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정치, 외교, 통일, 안보,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등 분야별로 하루씩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그러네요. 근데 국민들이 원하면은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게 문민정부 아닐까요? 응? 정말. 그러니까 저런 데는 엄청 또 법을 지켜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계엄 그거 가지고는 나는 사실 계엄 같지도 않았어. 과거 전두환 시절에 계엄했던 그런 계엄 같지도 않았다니까요. 무슨 계엄이야. 무슨 게릴라 훈련 받는 것처럼 그랬지. 그렇지 않나요? 무슨 계엄이에요. 처음 다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구락뻥 한 거 아니야. 구락뻥. 응? 음. 어디 계엄한다는 애가 나와가지고 뒤돌아서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끄뻑 인사하고 가요. 그게 무슨 계엄이야. 무슨 쇼한 것도 아니고. 자, 음, 호날두. 그런 말은 법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법을 무시한다? 글쎄,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어겼나요? 대한민국 국회에 그런 종북주의자 주사파 세력들이 그렇게 많은데 김일성 주체 사상을 선호하는 그런 정청래 같은 의원도 있는데 그건 내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금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야. 미래를 봐요. 미래. 응? 미래는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좋게 긍정적으로 가면 되는데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내가 봐서는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 호야 럽사랑 지 미래도 모르면서 그러게 내 미래도 모르. 그렇지만 어차피 나는 거의 뭐 반 인생을 살았어. 여기서 나의 미래 더 나빠진다 하더라도 그냥 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 그냥 마트에서 물건 사는 정도. 무슨 물건? 식품. 그래도 뭐 옷을 사거나 할 때는 어디 간다? 백화점 간다. 그래서 그 먼 미래에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옷 안 사 입어도 된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도 되는 나이가 돼. 괜찮아. 알겠어? 시장? 아, 여기는 로미오님 어디 살아요? 시장도 뭐 서문시장하고 그런 큰 시장은 괜찮은데 여기는 조금 조그만 시장밖에 없고 다 좀 별로예요. 솔직히. 음. 그리고 우리 나이에는 거의 시장 잘 안 가지. 연세 많으신 분들은 가도. 예. 저기 어디야? 뭐 읍이나 면, 뭐 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시장을 가잖아요. 아, 미국 살아요. 미국에서는 시장이 마켓이잖아. 미안합니다. 미국에서는 시장이 마켓이잖아. 여기서는 보통 보면 뭐
홈플러스나 아니면은 마트나 이렇게 가죠.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시장들 거의 안 가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시장이 있나요? 내가 봐서는 미국도 이제는 점점 시장이 줄어들 건데 없어지고 큰 마트들이 들어서고 대형 마트들. 근데 미국에서 어떻게 내 걸 봐요? 응? 이게 미국에서 떠요? 어떻게 뜨지? 하긴 내 페이스북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응. 아, 애쓰지 않고 한국이고 나오니까 다들 어디셔요? 그러니까 프리마켓 정도겠지. 아, 무섭다. 사회주의가 뭐가 좋아? 더불어민주당 나도 한때는 더불어민주당 지지했지.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주의 이념이에요. 음,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도 충분해요.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도 충분하다니까. 과거에 문정부 때 보여준 그 글쎄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야지. 자유민주주의 이념 크크크크크크가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를 했길래 저렇게 웃을까? 굿굿 닉네임. 음. 자, 또 뉴스를 읽어볼게요. 채팅창에 이렇게 호흡이 맞는 분이 계신가 봐요. 채팅창에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글 적으시고 만만히 뉴스를 계속 또 읽어볼게요. 또 어떤 뉴스가 있는가?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건에 관해 가지고는 지금 크게 나오는 기사는 없어요. 그냥 재판 받겠죠. 뭐 다른 뭐 형사 재판 어쩌고 저쩌고 등등 기타 등등. 자, 여기도 보면은 여기 오세훈 이어 유승민도 이탈 그러네요. 한대행 경선 참여 부정적 그런 무슨 내용일까요? 유승민 씨는 경선 불출마 앞으로 행보는 그래요. 이분도 불출마를 그러네. 오늘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SNS에 글을 올린 뒤에 일부 언론에서는 대선 출마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러자 유 전 의원 측에서 기자들한테 다시 공지를 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입니다. 그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선 불출마지 대선 불출마는 아니라는 건데 아직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닫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경선 나온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번에는요. 오세훈 이어 유승민 국민의힘 경선은 그래요. 유승민 전 의원은 시종 일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탄핵 전국 초반에는 찬성 입장에 있었잖아요. 이 두 주자가 빠지면서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 가운데 탄핵 찬성파의 수가 줄어들고 그만큼 찬성파 후보들이 표를 덜 나눠 갖게 돼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정치가 수학은 아니긴 하죠. 또 다른 측면을 보면요. 당 내에서는 다다익선, 즉 후보가 많을수록 경선 흥행에 좋다고 봤었는데 오세훈 시장에 이어서 유승민 전 의원까지 이탈하면서 흥행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흥행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가지고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은 뭐지? 암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하는 대통령이어야 되겠죠. 사회주의 별로예요. 자, 또 쭉 보면요. 약간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지고 있는 그 좌파 진보의 좀 좋은 정책을 어디, 우파 쪽에 접목을 좀 시켜가지고는 정책을 내면 되잖아요. 굳이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북한도 사회주의인데, 굳이 뭐하러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흡수, 합방,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념 체제가 똑같으면 쉬우니까. 그러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정권을 누가 잡는데? 응? 그 김일성 3독재인 마지막 김정은이가 잡지 않으면은 누가 잡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해 봐봐. 본인들이 북한 김정은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1인자 자리를 내주면서까지 해가지고 통일을 하려고 할까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난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잡으면 항상 통일을 외쳤어. 이때까지 계속 주구장창 주구장창.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했지만은 지금에 와가지고는 세 번의 그들이 외친 통일에 있어가지고는 결과는 뭐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는 우리는 미국의 25%의 관세를 받았다라는 거고 그리고는 또 뭐 마지막에는 문재인 정부는 USB를 김정은한테 줬죠. 그 속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누구한테는 한민족이겠지만은 어느 누구한테는 어, 다른 남이다, 다른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한민족한테 그렇게 총뿌리를 겨누고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이야 연세 많으신 분들은 어차피 인생 다 살았으니까 별 문제 없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아직 젊은 사람들 생각하면은 그렇잖아요. 이념 자체를 사회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로 가져야죠. 지금 어 몰라 이렇게 유튜브 정책에 보면은 뭐 러시아 이야기를 꺼내는 건 상관이 없지 않을까 모르겠지만은 그 우러전에 또 보면은 그게 약간 우리 남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들도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반 그러니까 반대하는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번에는 그러니까 반러 반 친러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딱 우리나라하고 똑같잖아. 우리는 반북 그 다음에는 친북 이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도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젤렌스키 그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는 그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서 왠지 아 6.25도 생각나고 내가 겪은 건 아니지만은 그 과거 6.25 때도 생각이 나고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체제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사회주의로 갔다가 그러고는 자유민주주의로 가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사회주의로 가려고 그러는 건지 의문스럽다라니까요. 얘들 통일 플랜에 보면은 완전 초기화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빌드업하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 아무튼 아이고 뉴스를 마저 읽어보면요. 여기 한덕수 의원님 이야기야. 한덕수 차출론 국민의힘 분위기는 그래요. 오늘 또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차출론이 이어졌다 그래요. 성일종 의원은 SNS에 한덕수 대행은 시대 요구를 외면 말라 출마하셔라 이런 설명을 올리기도 했고 일단 한 대행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겠죠. 한 대행 측에 물어보니까 출마 가능성이 낮다. 아니다. 아직 백지 상태다. 엇갈린 답변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출마 요구가 커지는 반면에 대선을 관리해야 할 심판이 선수로 뛰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뭔 상관이요? 나오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난 저분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예,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완전 뭐 임금감이야, 임금감. 임금감이야. 너무 괜찮아. 점잖고 전반적으로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셨는데 우리는 왜 몰랐을까요? 응? 진짜 흙 속의 진주라고 진주를 몰라봤다라는 거야. 말을 또 읽어보면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물어보니까 나름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노력했는데 한대행이 경선 참여를 안 하려는 것 같다라고 기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치권에 이런 말이 있죠. 정치는 생물이다. 그만큼 예측이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음. 근데 음, 저분은 더불어민주당을 알겠지. 예, 몰라. 예. 난 저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알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음, 정치인으로 거듭났고 그 전에 검사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 전부터 국회에 있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신 분들은 대충 알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번에 또 한번 볼게요. 음, 경제 부분 한번 볼게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주식장이 어떨까? 여기 채팅창에 뭐라고 적어놨네? 하트, 미국에서 인정하는 인물. 그래요? 그러니까 난 저분이 나왔으면 좋겠어. 저렇게 인물이 있는데 왜 아닌 인물을 데려놓고는 으쌰으쌰 그러는지 나는 납득이 안 가. 어, 자, 한번 볼게요. 뉴스. 음, 뭐 이상한 뉴스가 하나 있다. 이 뭐지? 속상하고 진심, 죄송, 여성 19금 영상 등장에 논란, 남윤수 그러네요. 이게 뭘까? 응? 배우야. 처음 보는 배우야. 배우 남윤수가 불거진 19금 소셜미디어 게시물 논란에 사과했다. 남윤수는 13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안녕하세요. 배우 남윤수입니다. 오늘 저도 모르게 불쾌한 게시물이 리스트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많은 분에게 불편을 느끼게 해서 속상하고 진심으로 죄송하다. 앞으로 더욱 주의하겠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는데 어떤 걸까요? 음, 여성의 신체 일부를 형상화한 성인용품 광고로 추정되는데 이 영상이 남윤수의 개인 계정에 게시된 것이다라고 그러네요. 음, 별, 성인용품 광고야.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가. 성인 광고 용품인데 뭐 성인물을 찍은 게 아니라 성인 광고 이렇게 성인 용품 광고 성인 광고가 아니라 성인 용품 광고를 찍었다 그러네요. 뭐 28인데 그런 거 찍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응? 그게 왜 잘못됐다라는 거지? 뭐 이게 뭐 엄난해. 뭐 하나도 엄난하지도 않는데. 자, 적응되면 괜찮아요. 자유민주주의가 되려고 그러면 적은 대로 적응하고 그러는 거지. 너무 답답하게 하면은 재미가 없잖아. 뭐 어때? 속옷 아니야. 속옷이 아니라 성인용품 어, 판매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광고. 굴려동 먹고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 자, 그 다음번에 또 보면은 여성의 신체 일부를 형상화해가지고 성인용품 광고로 추정되는데 이 영상이 남윤수의 개인 계정에 게시된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저렇게 상함을 냈다라는 거예요. 말들이 많아가지고 남윤수는 팬들과의 소통 플랫폼을 통해 운전하고 있는데 리포트 뭐냐? 해킹당했냐? 이상한 거 올라갔는데 팬분이 알려주셨다고 설명했다. 아, 목에 또 살이 걸렸다. 아, 참. 이렇게 먹다가 한 번씩 살이 걸리면은 곤혹스럽다니까. 아, 계속 읽어보면은 이상한 거 올라갔는데 팬분이 알려주셨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어 자신의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화면을 찍어 올린 뒤
알고리즘에 이런 것뿐인데 해킹인가 봐야지. 눌린지도 몰랐다. 눌린지도 몰랐다. 악성 광고인가라고 말했다. 등등 기타 등등 이야기하는데 인스타그램 봐봐요. 인스타그램 보면은 거기는 외국인들도 다 접속하고 하다 보니까 진짜 별의별 거 많다니까요. 진짜 별의별 거 많아. 그 다음에 페이스북 보잖아요. 별의별 거 진짜 많아요. 리스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저런 것 가지고는 조금 문제를 삼는데 내가 봐서는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문제될 것 같지 않은데 뭐가 문제라는 거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많이 보수적인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다 그런 것 같아. 왜?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음. 이렇게 가슴 이렇게 볼록 내놓고 내 예전에 이거 뭐지? 주얼리 사이트를 제작을 했을 때 그건 내가 제작을 한 게 아니라 그 카이라는 독일 제품을 내가 들고 올 때 공장에서 그쪽 독일에서 그 뭐라 그럴까 모델을 섭렵해 가지고는 찍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가슴이 조금 노출되고 남자는 우통을 좀 벗고 아무튼 그런 거였어. 뭐라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메인의 이미지를 그냥 없애버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보수적인 것 같아. 그거는 진보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진보 보수 거 없이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인드 자체가 정서 자체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대언해줘야지. 그래야지만 이게 왜 어, 성적으로 해가지고는 좀 충동 같은 그런 그게 없어진다니까요. 그런 거 그냥 자연스럽게 보다 보면 사람 망각하게 된다고. 그런데 계속 꽁꽁 숨기고 있다가는 딱 뭔가 드러난 거 보면은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해지잖아요. 그런 거 좀 똑같다고. 어, 내가 너무 오픈적인지 모르겠지만, 호날두님은 멕시코에 계셔요. 멕시코에서는 고부만 가리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람, 그렇겠지. 음. 그러니까 대한민국 해변가하고 저기 뭐야 유럽적 해변가하고는 분위기가 조금 사뭇 다르죠. 우리의 해변가는 전부 다 뭐 반바지에 티셔츠, 저 유럽의 해변가는 전부 다 비키니. 음, 분위기가 완전 사뭇 다르죠. 아무튼 남윤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광고성 이미지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그러네요. 이제는 조금 바뀌어서 해야지. 난 그렇게 봐야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내 생각이 어쩌면 진보적인 생각일 것 같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아니야. 내가 가진 이 생각은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대한민국 마인드 자체가 다 그래. 근데 조금 바꿀 필요는 있죠. 서서히 서서히 한 방에 그건 바꿔지지가 않는 거니까.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경제 뉴스를 보려고 그랬는데 정권 부분 봐야지. 정권 오늘 주식장이 어떨까요? 조금 좋아질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어, 관세 정쟁으로 인해 가지고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음, 어떡하냐? CJ, CGV 국내 관객 33% 급감 부진 계속. 어떤 사람이 그 CGV 공부하는 것 같더니 영화 보러 갈까 안 갈까? 영화 보러 좀 더 간다니까 어쩌죠 그런데 요즘 영화관에 가는 사람 젊은 사람도 영화관 안 가. 음, 나이 든 사람들 나도 영화관 안 가요. TV에서 볼 수 있잖아. 연결해가지고 다 볼 수 있는데 누가 가? 안 가지. 안 간다니까.
33% 축소됐다 그러네. 거의 안 간다니까. 넷플릭스. 고마워. 나 넷플릭스가 금방 생각 안 났어. 그래 넷플릭스 보지. 그러니까 굳이 뭐 영화관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 왜 젊은 사람들 집에 가면은 TV 브라운관이 엄청 크잖아요. 막 60인치 막 그렇잖아. 우리는 조금 작아. 그렇지만은 어 내가 뭐라 그럴까? TV 자체는 실내 이렇게 방을 거실처럼 꾸며놓고 거기서 영화 보고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내가 이번에 여기 와가지고는 저쪽 방이 조금 좁아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놔뒀거든요. 근데 방에다가 놔두는 거야. 그러면은 방 크기가 보통 보면은 한 3평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 크기도 나한테는 딱 맞는 거야. 어떤 사람은 거실에다 두기 때문에 큰 거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넷플릭스 보고 그러면 되지. 괜찮다니까. 뭐 여자가 저런 이야기. 진짜? 미영아, 내가 징그럽게 보여? 왜? 왜? 어떻게 징그럽게 보여? 어머, 나 이제 금방 이게 정미영이란 닉네임이야. 그러면은 여자겠죠. 남자가 아니라. 근데 징그럽게 나오네, 이 여자. 그런데, 어떻게 징그럽게 나와?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예쁘게 나와야지. 어떻게 징그럽게 나와요? 좀 적어줘 봐요. 응? 정미영님. 응? 어떻게 징그럽게 나와? 어, 어떻게, 어떻게 징그럽게 나와? 응? 얘기 안 하고 그냥 나갔나 보네. 그냥 반대로 받아들일게요. 예뻐. 이걸로. 자, 아무튼, 여기 CGV 국내 관계 33% 급감 그래요. 갈수록 더 하지 않을까요? 난 내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4D도 있고 막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미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애들도 어린 애들도 안 간다라는 거야.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엄마하고 손잡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린애들도 아마 영화관은 잘 안 갈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또 어린애들이 볼 수 있는 영화가 별로 또 없어. 들리질 않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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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은 보니까 그래도 많이 보는 편이다. 특히 국내 실적 부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1분기 관람객 수가 2,080만 명이야. 응? 2,080만 명이야. 전년 동기 대비 33% 줄었다 그러는데 국내 별도 기준 매출이 1,349억 원이야. 영업 손실 345억 원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보는 것 같다. 아직까지. 음. 음, 이지금님이 정미영 저분이 여기저기 다른 채널에도 악플 달고 다닌다고요? 그렇구나. 예, 그런 악플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긴 있나 봐요. 난 내가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제네시스 사랑님 오셨네. 굿모닝입니다. 저런 악플 왜 달까요? 참 심리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저런 악플을 달까? 납득이 안 가네. 음? 그렇잖아요. 저런 거는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그 다음에는 또 뭐 있지? 묻지마 폭행했죠. 묻지마 댓글. 아니야. 뭐라 그래야 되냐? 악플. 악플이 묻지마 뭐라고 해야 되지?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그 다음에는 묻지마 폭력. 악플도 폭력이나 마찬가지야. 음. 자, 일단은 CGV는 오늘 어떻게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5천원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던데 나는 근데 그 사람도 좀 웃긴 게 예전에는 넷플릭스가 있어가지고는 영화관이 안 될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어느 날 보니까 CGV를 또 홍보를 하대. 그래도 2천만 명 그러면은 많이 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적자다. 그러니까 영화 수입, 영화관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많다라는 거겠죠. 이게 뭘까? 노키즈 존이 이해간다. 유명 빵집 혀 슬쩍 어린이의 위생 논란 걸. 음,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서울의 한 빵집에서 남자아이가 진열대 쟁반 위에 놓인 빵에 혀를 가져다 대는 장면이 담긴 짧은 영상이 공유됐다 그래. 저런 애들은 커서도 저런다. 저런 애들은 커서도 저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찍어보고 이런 거 해본다니까. 그렇다 그러네요. 아, 저런 애가 있다. 저 뉴스를 접하기 전까지는 전혀 그런 걸 생각을 못 하다가 저 뉴스를 딱 접하고 난 다음에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아, 그 다음번에는 빵집에 가가지고 오픈되어 있는 거 사 먹기가 좀 그렇네. 껄쩍지근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지 않아요? 음. 영상에는 아이가 빵 위에 수북에 올라갈 슈가 파우더에 혀를 이렇게 살짝 갖다 대는 모습을 찍은 게 담겨졌다라는 거지. 해당 영상의 정확한 촬영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장소는 서울의 한 유명 빵집인 것으로 누리꾼들은 추정했다. 그래요. 음, 그러면서 음, 누리꾼들은 이제 개별 포장 안 된 빵은 못 먹겠다. 비위 상한다. 뚜껑 없이 진열한 빵집은 이제 안 간다. 노키즈 존이 이해 간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래요. 왜 엄마들 식당 가가지고는 이따가 애 뭐 기저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오고 막 그런 거 많잖아. 뭐 어차피 여기 식당 뭐 직원이 치우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러고 그런 거 많지. 너가 그랬냐? 나는 그러진 않는데 그런 거 많이 봤지. 특히 앉아서 먹는 식당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애 기저귀 갈고 그다음에 기저귀 거기 놔두고 돌돌 말아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거 많이 봤지. 자, 그 다음번에 또 어떤 뉴스가 있나 한번 볼게요. 그냥 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오늘 CGV는 조금 죽쓰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저것 가지고는 또 크게 결정짓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의외로 내가 생각했는 것보다는 관객 수가 많네요. 관객 수가 많고 관객 수가 저렇게 많은 거에 비해 가지고 손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 음. 아까 전에 얼마라 그랬지? 음, 345억 원이야. 그럼 많은 것 같지는 않아. 어. 손실액이 많이 영업 손실액이 많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지. 왜냐면 또 수익 날 때는 또 좋잖아. 수익 날 때는 또 확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근데 생각 밖으로 많이 보고 그리고는 의외로 많진 않다. 영업 손실이.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저 정도 뭐 손실은 크게 뭐 손실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 근데 영화계는 영업 이익하고 손실을 비교를 해봐야 돼. 이익이 저것보다도 몇 배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 오 마이 갓. 이런 미안합니다. 쇼를 보여드렸어요. 이제 얘기하겠다. 쟤도 저러다가 이제 조만간 저거 적겠다. 아유 정말. 그래도 옷은 안 버렸어. 음,
요걸 요렇게 딱 숨겨야죠. 그러니까 음, 나도 넷플릭스 보거든요. 우리 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넷플릭스 우리 애가 회원가입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본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계속 유튜브에 신경 쓰다 보니까 주로 영화는 뭐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거 서머리 부분만 봐도 대충 감 잡겠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굳이 뭐 영화관 안 가고 넷플릭스도 안 보는 거고. 근데 신랑도 보면은 어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 넷플릭스 쪽을 보다가 요즘은 뭐 몰라 영화관을 가는지 나는 신랑하고 영화관 가본 지가 결혼하기 전에 한 번 가보고 그 다음번에는 애 놓고 가족 있어 몇 번 가고 그 다음번에는 가본 적이 없어. 그것도 나는 손 꼽는다니까. 난 영화관 가가지고 영화 보는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답답하잖아. 깜깜한 데서 내 옆에 내 좌에 사람 있고 내 우에 사람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뭔가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눈치 봐야 되고 그다음에 나갈 때까지는 좋아. 또 들어올 때 또 저기를 또 어떻게 또 미안합니다. 나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영화관 가는 거 자체를 나 별로 안 좋아해요. 집에서 그냥 어 그 뭐야 새로 나온 거 좀 시간 지나면은 또 집에 뭐야 영화관에서 해주기 저기야 TV에서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번에 옛날에는 DVD인가 뭐 그거 빌려봐도 되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 그랬지. 아무튼 또 뉴스를 또 보면은 내 종목이 좀 오를까 어떻게 될까 한번 봐야지. 어 현대차 그룹이야. 현대건설은 현대차하고 그룹이에요. 현대건설은 현대차하고 그룹입니다. 근데 굿뉴스네요. 현대차 그룹 인도 현지화 전략 통했다. 1분기 역대 최다 실적 그러네. 이야. 현대건설은 현대차하고 그룹이랍니다. 어느 누구는 현대건설 엄청나게 주구장창 욕하죠. 현대차하고 현대그룹은 그룹이에요. 잊지 말아 주셔요. 너 네가 어떻게 알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랑이 현대건설에 거의 30년 뽕 달다시피 하면서 마지막으로 뽕 달다시피 하고 한 30년 가까이 일하고 나왔습니다. 그게 말이 맞죠. 여기 쭉 읽어보면 현대차 그룹이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에 인도에서 올 1분기 약 23만 대를 팔아 역대 최대 판매를 달성했다 그래요. 여기 짠. 어, 핌핌으로 현대건설도 오늘 좀 오를까? 그럼요. 잘 아시네 상어이님이. 자, 쭉 또 보면 13일 인도 자동차 공업 협회에 따르면은 현대차와 기아는 1분기 각각 15만 3,550대를 판매를 한 거야. 그리고는 7만 5,576대를 판매를 했대요. 1분기 각각. 1분기 각각이라는 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현대차는 이게 나는 기아하고 현대차하고 이거 묶어서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현대차 뭐 제네시스 그다음에는 또 기아는 기아에 뭐가 있냐? 기아에는 어 G7인가? K7, K5, K7은 없다. K5 뭐 이런 거 있겠죠? 나는 K5인 거야. 옛날 거. 음. 동생이 모든 거 불쌍하다고 누나한테 준 거지. 감사하게 받는 거야. 고맙다 하면서. 아무튼 여기 보니까 현대차는 15만 3,555대, 50대, 3,550대, 15만 3,550대. 그다음에는 기아는 7만 5,576대야. 역시 현대차가 조금 더 많이 팔리네. 근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찝차로 괜찮고 아니야 기아도 괜찮아. 나는 기아가 괜찮아 가지고는 계속 기아를 몰거든요. 현대차도 좋지. 옛날에 그랜저 몰았을 때 좋았지. 그게 나는 2.0이라고 생각했는데 2.0이 아니라 3.0이었어. 3.0 좀 컸어. 그래가지고 신랑
해외 어디야 파견 나갔을 때 파견 나갔다기가 아니라 제주 저기 뭐야 주재원으로 나갔었지 그때. 우리는 저기 터키 갔을 때는 따라가지는 않았었고 그냥 신랑 혼자 갔었지. 그때 신랑이 몰던 거 내가 몰았거든요. 신랑이 몰던 거 내가 몰고 그 다음번에 또 내 차 또 있고 그랬을 때 내 차 놔두고 신랑 차 몰고 한번 애 태우고 라이드 해주러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랬을 때 좋더라고. 이렇게 안에 실내가 넓으니까 좁은보다는 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애가 가방을 놔두고 그랬을 때 남는 공간이 조금 더 넓다라는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냥 언뜻 보면은 잘 못 느껴. 그런데 물건을 딱 놔뒀을 때, 아, 조금 더 넓으니까 좋다라는 걸 느껴지는 거지. 아무튼 뭐,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 별거 아닌 이야기도 나왔네. 개인적인 이야기도. 아무튼 현대차, 기아차 많이 판매가 됐다라는 거예요. 1분기. 그리고 보면은 현대차와 기아의 합산 판매량이 22만 9,126대야. 아무튼 많이 올랐어. 전년 대비 1.5% 증가. 판매량이 늘면서 현지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고 현대차는 13.0%로 인도 내수 시장 2위를 기아는 6.3%로 6위를 기록했다 그래요. 유가도 기아도 괜찮지. 아 갑자기 기아 그 차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기아 괜찮아. 독일 사람이 기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아. 여기다 했기 때문에. 기아 차도 괜찮다니까. 집차. 그거 뭔지 모르겠다. 왜 기아 차 있잖아요. K7 있어요? 난 K5까지밖에 안 봐가지고는 K7은 난 잘 모르겠어. 음. 아 잠깐만 2015년도까지 차를 사가지고는 새 차를 사봤고 그 다음번에는 새 차를 사본 적이 없어. 그래서 그래요. 저기 김스타 구라가 아니고 노조 땜시 아니야 노조 땜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해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장을 두게 되잖아요. 그 노조 땜시 그런 게 어딨어? 노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 그런 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으면은 우리나라 기업을 알리게 되는 거지. 그리고는 그 나라하고 이게 환율이 아니라 화폐 이 교환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만큼 우리나라 또 원화도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도 생기고 좋은 거지. 예,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조금 그 사람이 경제관념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좋은 거지. 외국의 기업, 우리나라 기업이 있으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나라 제품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쪽 나라에 있는 게 훨씬 나은 거지. 거시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더 이득인 거지. 자, 그 다음 또 뉴스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야. 어. 본사는 어디? 한국에. 지사는 어디? 외국에. 그 개념이지. 뭐 해외로 다 빠져나간다야. 해외에 우리나라 기업이 있다라는 건 좋은 거죠. 그 나라에서도 좋은 거지.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인도에 여행 간다 그러면은 인도 화폐가 없다. 그러면 인도에 여행을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달러로 바꿔가지고는 그 달러를 가지고 그 나라에서 달러가 기수통하니까 그 달러를 가지고는 인도 돈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만은 우리가 우리 우리 기업이 그 인도에 그래 있으면은 그 인도 돈을 또 이렇게 어떻게 막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우리한테도 이익인 거죠. 개인들한테도.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건데 그 왜 노소 땜시 기업들이 해외로 빠진다라고 새벽별님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 저렇게 적어놓고 그냥 나가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라이브 하는데 남자들보다도 어,
남자들보다도가 아니라 여자인 내보다도 남자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이렇게 협소하다라고 그래야 되나요? 생각하는 게 너무 국한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 경험이 좀 적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그쪽 분야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다양하게 이렇게 많은 것을 봤기 때문에 경험도 하고 그래서 내가 판단을 했을 때는 노조 땜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감으로 해서 우리 걸 알리기 때문에 더 좋다라는 거죠. 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새벽별님. 자, 이제는 대충 다 읽었어요. 기아 역시 읽어보니까 소네, 셀토스, 카렌스 등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가지고 2019년 8월에도 인도 진출 이후 최고 실적을 냈다 그래요. 음. 저러고 있다가는 나중에 또 아프리카 시장으로 또 진출하면 되는 거야. 음. 저러고 있다가 나중에는 아프리카 시장. 지금은 아프리카 시장이 협소하지만 중고 시장밖에 타겟이 안 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아프리카가 좀 더 크면은 뭐가 경제력이 또 좀 더 커지면은 아프리카 시장으로 또 나갈 수도 있다니까요. 자, 닉네임 콩새는 주구장창 와가지고 안티만 하죠. 자, 삭제하고 시청 감사하고요. 만만의 정치 채널 또 구독 좀 해주셔요. 자, 이제 종료할게요. 바이바이. 종료.